관심을 말해준다. 특히 에스트로겐보다는 프로게스테론이 부작용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합성 호르몬보다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천연 프로게스테론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천연 호르몬이란 인간의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과 같은 분자 구조를 가진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호르몬 치료에 사용되는 합성 호르몬은 천연 호르몬과 같은 분자 구조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보고서들을 보면 합성 프로게스테론이 천연 프로게스테론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 같지만 정확히 같은 작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연 호르몬과 합성 호르몬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체내에서 두 호르몬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비교해보기 위해 동물 실험을 실시했다. 먼저 연고 형태의 천연 프로게스테론과 합성 프로게스테론을 각각 쥐의 피부에 바른 다음 변화를 관찰했다. 바르는 형태의 호르몬은 보통 경구용으로 복용하는 호르몬보다 저용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르몬이 체내에 흡수돼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켜본 후에 뇌하수체, 간, 자궁, 난소 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장기들을 떼어내서 남아있는 호르몬의 양을 방사선 분석기로 측정해냈다. 분석 결과 먼저 합성 프로게스테론은 뇌에서는 5시간 이상 효과가 지속됐고 신장에서는 7시간이, 자궁에서 5시간이 지나자 활성화 정도가 가장 활발하게 치솟는 들쭉날쭉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천연 프로게스테론은 신장에서만 3시간이 지나자 조금 활성화되었을 뿐 모든 장기에서 활성화 수치가 완만한 곡선을 보였다. 합성 프로게스테론이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활성 정도도 높다는 것이다. 합성 호르몬은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든가 혹은 대사가 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그 생리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결국 좋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서 더 진행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벤트 폼베이 씨. 그녀는 2년 전 심장 발작이 일어난 후 5년 동안 복용해왔던 호르몬 치료를 중단했다. 하지만 약을 끊은 후 우울증과 불면증 등 폐경 증상이 심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섰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천연 호르몬요법. 달맞이꽃이나 승마 등 일부 효능이 입증된 천연 호르몬을 사용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 합성 호르몬 대신 비타민과 천연 호르몬을 먹고 있습니다. 천연 호르몬으로는 승마와 달맞이꽃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콩,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비타민제, 또 칼슘, 프리모 같은 복합 영양제도 함께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연 호르몬제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비타민제 등을 함께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챙겨 먹는 거죠. 이렇게 4, 5개월 정도 먹으니까 증상이 많이 완화되고 원래의 몸으로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천연 호르몬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 갱년기 증상 치료에 기존 호르몬 치료만한 방법이 없지만 문제는 호르몬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 50세 정도의 젊고 건강한 여성이 갱년기로 접어들어 가벼운 갱년기 증상만 있는 경우라면 저용량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나 골다공증 같은 갱년기 후기 증상들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라면 합성 호르몬보다는 천연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고 건강한 초기 갱년기 여성이 5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복용한다면 천연이건 합성 호르몬이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젊은 여성이라도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꾸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연령이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호르몬 치료. 이런 특성을 고려한 치료법이 맞춤형 치료법이다. 대학병원에서 영양과장으로 근무했던 60살의 이면숙 씨. 그녀도 초기에는 호르몬제를 복용했지만 현재는 식이요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저도 또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 평소에 대략 이러한 형태의 식단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갱년기 식단도 증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저지방 저염식을 실천하는 것은 기본. 특히 단백질은 물론 여성 호르몬까지 섭취할 수 있는 콩과 두부는 매 끼 먹고 단백질은 육류보다는 생선으로 보충한다. 또 매일 우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호르몬제는 갱년기 증상에 따라 사용하는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이면숙 씨도 갱년기 초기에 안면 홍조가 있을 때는 고용량의 경구 호르몬제를 복용했지만 최근에는 저용량의 바르는 호르몬제로 바꿨다. 운동은 걷기, 달리기 같이 체중 부하 운동이면서 동시에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어야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제가 초기에 그런 증상이 있었잖아요. 땀이 많이 나고 막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고 가슴이 뛰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친구들 만났을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하죠. 빨리 산부인과에 가서 적정한 치료를 받고 그 여러 가지 식사요법이나 운동요법을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상태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면숙 씨의 경우 이제는 호르몬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지금 이면숙 환자는 현재 폐경 후에 가장 사망률이 높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전혀 없습니다. 가족 상황에서도 고혈압이나 중풍 병력이 없으시고 현재 비만도가 아주 좋습니다. 정상이고 고혈압도 없고 콜레스테롤 치도 다 정상입니다. 그리고 골밀도를 측정했는데 골밀도도 113%면은 약 30대 여성의 골밀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갱년기 증세 호르몬으로 어느 정도 치유가 다 됐습니다. 현재 너무 생활 습성이 좋으므로 현재 제 생각에는 호르몬 치료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으로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부작용 없이 갱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기 폐경인 경우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고 50대에서 안면 홍조 등의 급성 증상이 있다면 단기간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제 사용은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급성 증상도 없고 골밀도도 정상이라면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도 충분히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 영양과잉으로 비만과의 전쟁을 치르는 요즘 참 아이러니한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세계인의 3분의 1이 미네랄 결핍이란 내용인데요. 아연, 철분, 칼슘 같은 이 미네랄은 인체 필수 구성 요소인 만큼 부족할 시에는 아주 다양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모르는 사이에 나도 미네랄 결핍으로 인한 병을 앓고 있는 건 아닌지. 다음 이 시간 생로병사의 비밀을 통해서 건강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